뭘 할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요 디자인 패턴 중에 또 요새가 아니라 지금 현재 웹 개발 웹 시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백엔드 개발할 때요. 백엔드 개발. 자, 뭐가 있냐면 MVC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요거는 계속 수업하면서 계속 다룰 거거든요. 자, MVC라는 거는 뭐의 약자냐면 모델, 그 다음에 뷰, 그 다음에 컨트롤러의 약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모델, 뷰,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모델에는 뭐가 있냐면 뭐 DTO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엔티티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엔티티를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DTO랑 엔티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는 서비스라는 게 있고 리포지터리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뷰는 말 그대로 화면이에요. 화면. 컨트롤러도 마찬가지로 그냥 컨트롤러인데, 자, 그럼 각각의 역할이 뭐냐? 이 모델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의 핵심 로직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의 핵심 로직을 이제 담당을 하는데, 근데 이제 각각의 역할별로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DTO라는 녀석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냥 이제 순수하게 데이터를 담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엔티티라는 거를 스프링 부트 가면 엔티티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 녀석이 뭐가 되냐면 DB 테이블로 변환되는 이제 변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엔티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라는 녀석은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한다.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회원가입을 해요. 근데 회원가입도 그냥 회원가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원가입을 한다 했을 때 그 회원가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회원 아이디 입력. 그죠? 그러면 그 아이디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디 값을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장을 누구한테 요청을 해요? DB에 요청을 하겠죠. 이런 식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포지터리라는 녀석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리포지터리를 구현하긴 할 거지만 나중에 얘는 이제 CRUD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뭐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는 얘가 하는 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게끔 만들어 주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포지터리가 CRUD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하는 일은 데이터베이스 연산 처리를 해요. 데이터베이스 연산 처리.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요청을 날리고 그 요청에 대한 결과값을 다시 서비스한테 주고 뭐 그런 식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이 하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 입력에 대한 처리,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자, 이걸 이제 컨트롤러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아이고. 자, 현재 우리 거의 상단에 앞에 제일 앞에 뭐가 있냐면 앱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현할 컨트롤러가 있어요. 컨트롤러. 이 녀석이 컨트롤러. 그러면 이제 이 앱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은행 가면 이제 여러분들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클라이언트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고객을 말하는 건데, 고객. 그리고 실제 개발에서 클라이언트는 뭘 말하는 거냐면 웹 브라우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어쨌든 고객이 있어요. 그러면 고객이 요청을 날릴 거 아니에요. 고객이 이제 은행을 찾아왔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은행이라 했을 때 은행을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 은행이라 했을 때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안내하는 요원이 있죠. 청원경찰, 보통 그분들을 청원경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청원경찰이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들 은행 가보시면 은행 가서 뭐라고 물어봐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물어보죠. 뭐 예금 때문에 오셨습니까? 대출 때문에 오셨습니까? 기타 다른 상담 때문에 오셨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 저는 예금 때문에 왔습니다 하면 번호표 뽑아주잖아요. 여기로 가세요. 그게 바로 청원경찰 앱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요청에 대한 요청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일선에서 고객이 요청을 받는 역할이 바로 앱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청을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금 업무냐, 그 다음에 대출 업무냐. 그러면 은행 가보면 은행 직원이 앞에 있죠, 그죠? 은행 직원. 그래서 컨트롤러는 은행 직원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은행 직원. 그러면 은행 직원도 예금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직원이 있고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직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은행 직원이 만약에 뭐 나는 예금 업무 받으러 왔어요. 그럼 예금하러 가면 되고, 난 대출 관련된 거 왔어요. 그럼 대출에 관련된 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구조에는 뭐가 있어요? 아티클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티클. 게시물과 관련된 처리라고 하면 아티클한테 보내야 되는 거고, 멤버와 관련된 처리면 멤버한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하는 거는 어떤 걸 하냐면 바로 유효성 검사를 한다. 유효성. 자, 유효성이라는 거 뭐예요?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은행도 가보면 은행 직원 앞에서 갔을 때 여러분들 예를 들어 대출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재직증명서라든지 그 다음에 소득증명원이라든지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그런 서류들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잖아요. 그러면 없으면 서류 다시 갖고 와라, 서류 보완해서 갖고 와라 라고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예금 업무를 보러 갔는데 통장을 안 갖고 왔다거나, 뭐 요즘 통장 안 갖고 와도 뭐라 하진 않지만 신분증 안 갖고 오거나 하면 어때요? 일단 신분증부터 안 갖고 오면 빠꾸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이 누구다? 컨트롤러가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코드는 앱이 다 처리하죠. 그러니까 청원경찰이 업무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는 있지만 코드가 대규모로 가면 갈수록 한 명이 감당하는 거는 뭐다?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역할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역할을 분배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솔리드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솔리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솔리드 원칙이라고 해서 기체지향 설계 원칙이라는데, 여기에 보면 단일 책임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싱글 리스폰시빌리티 프린시플이라고 얘기하는데,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만 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컨트롤러 클래스가 있고 뭐 나중에 서비스 클래스니까 리포지션 클래스가 있는데 각각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역할을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조별 과제를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발표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PPT 만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료 조사를 해야 되고 각각의 그 책임만 할 수 있게끔 맡아줘야지. 자, 발표하는 사람이 자료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PPT도 만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저도 예전에 발표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나쁜 놈들이 자료 조사도 저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PPT도 저한테 맡기고 하는 바람에 그래요. 역할은 분리는데 그러니까 역할 자체가 제대로 수행이 안 되니까 빡쳐가지고 제가 다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밤새서 만들어가지고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친구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만 나이 먹고 보면 사실 밤새서 새벽 4시, 5시까지 PPT 나 혼자 만들었는데 그냥 숟가락 얹어가지고 떠먹는 거밖에 더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발할 때도 여러분들이 역할에 맞게끔 코드를 정확하게 분리를 해줘야지만 나중에 대규모로 가면 갈수록 뭐다? 코드를 유지보수하기가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디자인 패턴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강사가 이걸 아무리 백날 말해봤자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추상적으로만 이해를 하세요. 어차피 수업하면서 계속 다룰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가 누구한테 이제 요청을 또 때리냐면 바로 서비스한테 요청을 때려요. 그러면 이 서비스라는 녀석은 우리 코드의 핵심 로직을 담당하는 녀석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은행으로 따지면 전산 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전산 처리.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이 어떤 정보를 기입하면 그 전산을 처리하죠. 그죠?
그러면 아티클과 관련된 전산 처리할 때고 멤버와 관련된 전산 처리, 예금 업무와 관련된 전산 처리, 대출과 관련된 전산 처리를 여기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서비스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전산 처리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소통할 수 있는 녀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리포지터리라는 게 있어요. 리포지터리. 그러면 이제 서비스는 리포지터리한테 그걸 이제 위임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없지만 리포지터리는 누구? 실제 데이터베이스랑 소통을 하는 거예요. 얘는 데이터베이스랑 왔다 갔다 하는 창고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여기에 이런 식으로 보내줬을 때 그 응답은 당연히 역순이에요. DB에서 리포지터리, 리포에서 서비스, 서비스에서 컨트롤러 보내주면 컨트롤러가 그렇다고 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컨트롤러의 결과는 바로 거기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들을 우리가 화면에서 직접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화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런 구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구조.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해 100%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이걸 도입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웹 개발 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건 거기 백엔드 개발. 그래서 이거를 이제 MVC 디자인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